MBTI, 인트로버트, 즉 내향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소극적이다, 소심하다, 숙기가 없다 등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여겨지면서 그들에게 좀 더 자신있게 말하고 행동하라면서 부추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인싸, 아싸라는 용어도 생기면서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에게는 인싸,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거나 혼자 있는 경향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싸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싸냐 아싸 그런 건 하나의 장난스러운 용어로 자리 잡히게 되었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조용한 사람보다는 말을 많이 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수가 적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할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향형 인간, 즉 에너지를 내면으로 많이 발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수전 케인의 콰이어트입니다. 미국과 같은 서구권 문화에서는 외향적이고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사람들이 기업과 사회에서 하나의 롤모델처럼 자리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할 세일즈맨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외향적인 사람이 하나의 롤모델처럼 잡힌 배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돌적이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로 물건을 팔 필요가 있었으며 말주변이 좋고 쾌활한 세일즈맨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성격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서 과거의 많은 자기개발이나 경영 서적에서는 당당한 태도와 자세,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큰 목소리와 몸짓, 추진력, 담대함, 넘치는 자신감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과 덕목이 기업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무조건 필요한 것이라 여겨졌고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직장, 학교, 가정에서 상사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에게까지 걱정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좀 내봐. 수업에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참여하고 발표도 하고 자신감 있게 해. 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올바른 인격과 인성이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형화된 외향성, 매력, 에너지 등의 성격 또는 성향이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미덕처럼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가 말해주기를 외향적인 성격과 성향이 무조건 리더로서의 자질에 적합하거나 경영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이 많고 쾌활한 사람에게 우리의 이목이 쉽게 끌리고 그들의 주도로 무언가가 흘러가지만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의 성과가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워튼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말하기를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이 맞는 경우는 직원들이 수동적인 경우이며 에너지 있는 리더십이 직원들에게 열정이나 영감을 심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원들이 능동적인 경향이 있는 조직의 경우 내향적인 지도자가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지도자일수록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직원들끼리 회의가 원활한 방향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팀워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의를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적극적인 참여 등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이 항상 능률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애플의 스티브 워즈니악, 찰스 다윈,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 일에 효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혼자 있을 때의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실험 결과 혼자 있을 때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탐구하고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 서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는데 한 그룹은 솔리스트 연주자로서 활동할 재능과 실력을 겸비한 그룹, 두 번째는 좋은 연주자들, 마지막은 연주자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칠 바이올린 교사가 되기 위해 연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그룹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바로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의 양이었습니다. 세계적 솔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그룹의 하루 평균 연습 시간은 3.5시간이었으며
세 번째 교사가 될 그룹에 혼자 연습하는 시간은 평균 1.3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체스 선수들의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10년 동안 약 5,000시간이었으며 이 시간은 일반적인 선수들의 5배였습니다. 이것은 혼자 있을 때 의도적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인데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강조하고 협력성을 강조한다면 회사 사무실의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면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창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이 많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 효율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농구 시합에서 관중 없이 경기를 뛸 때 선수들의 기량이 더 증가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투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채, 라켓, 배트 등으로 공을 칠 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빠르게 날아가게 만드는 최적 지점이 스위트 스폿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자 할 때 사람마다 이 스위트 스폿이 다른데 최적 수준의 각성으로 자극되는 지점에 부합되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이 평균적인 스위트 스폿이 다릅니다. 내가 조용하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다 책을 읽다 집중이 안 되면 친구와 함께 가볍게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으면서 나의 자극 수준을 높이고 다시 집중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스위트 스폿보다 더 높은 과도한 자극을 주는 시끄러운 파티에 간다면 나의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기는커녕 그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 직장인들 중에는 몇몇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고 화장실에 앉아 있기도 한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간이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다시 창의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공간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할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협력과 협동을 위한 회의와 토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개개인이 자율성 있고 창의성 있게 일할 공간과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의 특징은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것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낮은 반응성을 보인다고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나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거기에 대해 조심스럽고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사람들과 친화적이지 못하거나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 다소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넓은 관계를 맺기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그들은 잘 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잘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부끄러움을 잘 느끼는 만큼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더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기보다 진지한 자세와 태도로 해결하게 해주며 사람들 간에 있는 정서적 마찰을 피하게 할 일종의 화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산책, 사색하기, 글쓰기,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거나 1대1 만남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일상적이고 가벼운 것보다 사회문제, 도덕, 가치관, 예술, 미래 등 무겁거나 깊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아싸, 캣님, 괴짜, 이상한 애 등으로 불릴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은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를 심어주는 사람뿐 아니라 조용하게 관주하면서 상황을 인지할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굳이 외향적인 사람이 왜 되지 못할까 하면서 주변의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맥이 넓지 않다고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활발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섬세함, 통찰력, 인지능력, 배려심, 인내심 등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브라이언 리틀 교수입니다. 이 교수의 수업 방식은 굉장히 재미있고 농담도 잘 섞여 있으며
청중들이 항상 즐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교수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사람들과 많이 있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왕래가 없을 듯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산다고 합니다. 사실 완전히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은 없고 다양한 교육이나 환경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나의 다른 성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리틀 교수가 말하는 자유의 특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성격이나 특성을 타고나거나 문화적으로 함량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나 목표를 위해서 거기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거나 평소에는 조용하고 상냥한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보일 만큼 냉정하고 말이 많아지거나 평소에는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차분하고 말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잘 보이는 사람은 자기감시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에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는 데 능숙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유특성 이론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나의 진짜 모습과는 다르게 외향적인 척하거나 내향적인 척하게 되면 매번 힘들어지고 보람도 없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진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행동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시간 외에는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필요합니다. 회사의 옥상, 화장실에서 지친 나를 충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시간, 독서, 운동, 명상, 사람과의 만남 등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내향적인 사람이 말이 없고 조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외향적인 사람만큼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한두 가지 진지한 주제에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외향적인 사람들끼리 대화는 더 가볍고 폭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과 좀 더 유쾌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 대화하기가 좀 더 수월했다고 이야기하며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기 문제를 좀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가벼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무척 기뻐했으며 외향적인 사람은 진지한 대화도 스스럼 없이 다룰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일부러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출 필요도 없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서로의 성격과 취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스위트 스폿, 자신의 자극을 최선으로 맞출 수 있는 공간, 환경으로 각자에게 맞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있거나 조용한 장소여야 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이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무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비추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최대한 잘 쏟아부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